양자요? 양자. 밖에서 데려온 아들. 양자를 알고 싶으시다고요? 오늘 그 궁금증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양자역학이 처음에 좀 이렇게 이런 게 말이 되나? 라는 식으로 좀 태동이 되다가 네.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신 분이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아는 분이실 거예요. 아, 제가 그래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분야랑 아는 분이 별로 없는데. 짜잔. 이분. 이건 교과서에도 나오는 분인데. 네, 유명하신 분이죠. 누군지 그러니까 아시죠? 카미디언이라고 또 너무 또 무식하게 이분은 알버트 아인슈타인. 네, 완벽하십니다. 예. 네, 아인슈타인. 이 유명하신 분이 우유로도 유명하고 예, 그렇죠. 예. 이분이 물리학 여러 분야에서 활약을 하셨는데 이 양자역학에서도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과학계에서는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것 같네요. 다 들어가세요. 거의 천재적인 분이세요. 신기하죠. 이분이 또 이게 맞다고 하신 거예요? 이분이 네. 이 양자역학에서도 또 하나의 또 큰 획을 그셨는데요. 네. 이분은 에너지가 계단식이라는 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네. 빛이 웨이브, 파동이 아니라 입자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빛이 그러면 흩뿌려지고 있는 거다 뭐 이런 건가요? 빛이 사실은 다 점점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을 하신 거죠. 점점 알 수가 없네. 저희가 이제 금속에다가 네. 빛을 쏴주면 이제 빛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 금속에 있던 전자들 이렇게 네. 그 차지를 갖고 있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들이 톡 하고 튀어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걸 광전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광을 쏘면 전자가 튀어나온다. 그래서 광전 효과거든요. 어허. 결국은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에너지를 줬기 때문에 전자가 에너지를 먹고 이제 튀어나오는 건데 그 튀어나오는 양상이 또 이 빛이 네. 웨이브라고 생각을 하면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렇게 빛 반사되는 거랑은 또 다른 건가요? 네, 빛을 먹고 거기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힘을 받아서 네, 에너지를 먹어서 튀어나오는 거다. 건데 근데 이게 아니다. 웨이브가 아니다. 웨이브라면 사실은 파장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 에너지를 쏴주면 전자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네. 이게 어떤 좀 뭐 빨간색 빛을 쏘면은 안 튀어나오고 어허. 근데 파란색 빛을 쏘면 아무리 작게 쏴도 튀어나오고 이러는 뭐지? 거예요. 사실 이게 빛이 파동이라면 네. 빨간색 빛을 쏘건 네. 파란색 빛을 쏘건 그렇죠. 저희가 충분히 세게만 쏴주면 네. 전자들이 톡톡 튀어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닌 거예요. 빨간색 빛은 아무리 저희가 막 몇 와트 막 이렇게 때려줘도 네. 전자가 안 튀어나오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이상하지.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이 고안하신 게 네. 사실은 빛이 알갱이고 네. 빛이 알갱인데 그 알갱이가 가진 에너지가 네. 빛의 색깔에 따라 다른 거예요. 색깔에 따라 또 다르다. 그래서 빨간색 빛은 네. 빨간색 빛의 알갱이는 에너지가 작아서 네. 아무리 그걸로 때려도 전자가 안 나오다가 네. 파란색 빛의 알갱이는 에너지가 커요. 아. 그래서 얘는 들어가면 딱 때려서 전자가 톡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색깔론인가요? 이거 색깔론까지는 아니고요. 광양자설, 광양자설, 광자라고 요즘은 부르는데 네, 이 빛이 결국 알갱이다라는 걸 이제 제창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양자역학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다 아인슈타인께서 큰 역할을 하셨죠. 야, 이 선생님 대단하신 선생님이네, 대단하신 진짜. 분이에요, 정말. 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했던 예를 들어 뭐 원자라던가 네. 아니면 전자라던가 이런 원래 저희가 알갱이라고 생각했던 애들은 얘네들은 괜찮은가? 라고 다들 의문을 가지겠죠. 얘네들은 뭐가 되냐? 이 파동이 입자의 성질이 있다면 입자도 파동의 성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같은 성질에 그게. 네,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럴싸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실험을 하셨습니다. 이분께서? 이분은 실험은 안 하세요. 이분은 이분은 실험은 안 하세요? 머리만 굴리세요. 머리만 굴리시는 분인데. 실험했냐 했더니 안 했는데 매번.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러니까 뭐 전자를 지금 공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요. 이 공을 예를 들어 벽에다가 구멍을 2개를 딱 뚫어놓고 거기에다 공을 던지는 거예요. 전자를 던지는데 그리고 나서 그 벽을 통과해서 이 공이 전자가 어디에 부딪히는가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멍이 2개 있으니까 그 뒤에 바로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스크린 같은 걸 놓는다면 네. 그러면은 구멍 뒤에 당연히 입자가 부딪히겠죠. 그렇죠. 거기 정해진 곳에 뒤에 가서 맞겠죠. 여기. 그죠? 예. 예, 그게 이제 전자가 입자라면 그게 당연한데 네. 그래서 실제로 전자를 하나 던졌을 때는 뭐 이렇게 딱 하나 한 군데에 이렇게 딱 찍히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근데 이 전자 공을 100개, 1000개, 10,000개 이렇게 여러 개 던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림자처럼 이렇게 구멍이 2개 있으면 그 구멍 뒤에만 이제 공들이 이렇게 다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네, 비슷하게 맞아야죠 여기. 예. 네. 근데 실험 결과는 신기하게도 거기에만 딱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에도 올 때가 있고 저 멀리에도 올 때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 공들이 위치를 점으로 찍어보면 이렇게 뭐랄까 웨이브처럼 파동처럼 저희가 물결무늬 이렇게 있죠. 네. 물결무늬처럼 공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이렇게 명암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러면은 거기다가 진짜로 만약에 빛 비추면은 빛이 이렇게 쐈으니까 이렇게만 가야 되는데 빛이 가운데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아,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집에서 프레시 들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돼요? 프레쉬는 조금 힘들 수도 있고요. 레이저 포인터로 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아, 레이저 포인트 작은 바늘구멍 뚫어가지고 하면은 네. 이야 신기하네. 맞아. 그래서 이 현상을 사람들이 보고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이게 전자는 입자인데 네. 나오는 모양이 그 2개의 구멍을 통과해서 나온 모양이 너무 파동 같은 거예요. 웨이브 같은 거예요. 물결 무늬가 나왔으니까. 아하.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고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는 논쟁이 붙었고 거기에서 크게 2가지 학파로 나뉘게 됩니다. 야 여기서 또 학파가 나뉘는구나. 싸우는 거죠. 이제 또 이제 파벌 나옵니다. 처음 보실 수도 있어요. 전 처음 봅니다. 인터넷에서 보시면은 네. 지상 최강의 정모 뭐 이런 식으로도 사진이 돌아다녀요.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신가 봐요, 네. 그러면. 이게 5차 솔베이 회의라는 네. 물리학자들과 화학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었는데요. 오. 여기 29명 중에 17명이 노벨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안에 17명이 노벨상 수상하신 분들이 계신다고요? 아시는 얼굴이 있는지 잠깐 보시겠어요? 저는 한 분밖에 모르겠는데요. 한 분 아시는 분 누구시죠? 중간에 계시는 맞아요, 아인슈타인. 치 계단식이다 라고 주장하셨던 그건 누굽니까? 플랑크가 이분이십니다. 아. 상당히 좀 깐깐하게 생기셨죠. 그러네요. 네, 사실 이분은 상당히 보수적인 물리학자셔서요. 네. 본인이 이 양자설을 거의 처음 주장하신 분이시지만 사실 고전 물리학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만들었지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하면 설명이 되는데 라고 언제나 고심하셨던 분이에요. 아 옛날 법칙을 깨고 싶어 하진 않는. 네, 깨고 싶진 않으셨어요. 난 너무 천재인가 봐 이런 스타일이네. 이걸 깨버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양자역학적 법칙을 옛날 물리 안에서 설명하고자 끝까지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설명은 안 됐고. 네, 그래서 이게 맨 오른쪽에 네. 2번째 줄에 앉아 계신 여기 분이 계신 이분이요? 네, 오. 닐스 보어가 코펜하겐 학파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일종의 양자역학의 학풍을 이끄시는 분 중 한 분이었는데요. 전자는 입자니까 우리가 관측, 사진을 찍으면 얘가 어디 있다라는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 정보가 확률로 주어진다. 파동이 주는 확률에 따라서 사진을 찍으면 공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또 다음에 사진을 찍으면 얘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물질의 상태가 확률적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네. 주장을 한 게 코펜하겐 학파입니다. 확률로 들어간다고 이게? 네, 확률로. 사실은 이게 파동처럼 생겼는데 네. 그 파동이 주는 확률에 의해서 입자의 상태가 정해진다. 그냥 랜덤이란 얘기냐? 네, 랜덤이란 얘기. 네. 정확합니다. 랜덤이란 얘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아인슈타인은 정말 싫어했어요. 왠지 저도 그거 랜덤이야 그래버리면 그게 뭐야 이럴 것 같긴 그렇죠. 한데. 닐스 보어가 자꾸 확률론적인 물리 이론을 주장하니까 아인슈타인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신이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닐스 보어는 또 다른 장소에서 아인슈타인에게 자꾸 신한테 뭘 하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했던 주장은 네. 사실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있는 거다. 이게 확률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아직 모르는 파라미터, 변수가 있어서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지금 확률로 보이지만 사실은 다 정해져 있다. 아직 우리가 발견 못했을 뿐 법칙이 있을 것이다. 네. 아, 근데 정확합니다. 근거는 근거는 없죠. 이분도. 스탠리 근거만 없이 이렇게 또 주장을 하셨어요. 근거가 없네. 근데. 네, 그래서 이렇게 확률적이다라는 코펜하겐 해석과 이 아인슈타인의 숨은 변수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숨은 무언가가 있다라는 변수 이론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근데 딱 듣기만 해도 그럴만하긴 하네요. 그죠? 예, 싸울만하죠. 현재로는 이거 받고 답이 있냐? 근데 여기는 아니 그게 말고 더 있을 건데 네. 기다려봐 이거네. 예. 그래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양자역학이 물리 법칙을 해석한 그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까지 굉장히 정확하게 맞춰왔고 현재 이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불리는 이 확률을 이용한 해석으로 현재 저희가 실험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모든 현상, 모든 양자역학적 현상들은 완벽하게 기술이 됩니다. 그래도 아인슈타인은 왠지 좀 믿어보고 싶긴 한데.